누구도 소외당하고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거. 아, 나도 갈 수 있어. 나도 이용할 수 있어. 이 공간은 나를 환대하는 거야.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포함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법과 제도의 역할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11월 20일이 매년 저희가 이제 기념하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시스젠더들과 비교했을 때 트랜스젠더들의 자살률은 매년 67배에 다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매년 세계에서 트랜스젠더 혐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사람들이 350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막고 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안전하게 평등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이 사회 구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추모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또 내가 할 일,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내가 바꿔가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주시는 시간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hanging Place, 공간의 개념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Changing Place라는 것은 이 화장실의 이름을 Changing Place라고 CP 토일렛이라고 정했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Changing Place라는 것은 애초에 그 뜻 자체가 탈의실이라는 뜻이 하나가 되는데, 그것이 화장실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뭐 레스트룸이 쉬는 공간인데 이제 그걸 화장실이라고 쓰듯이 탈의실을 화장실이라는 뜻으로 그냥 쓰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을 바꾼다라는 그런 중의적인 뜻으로 저는 이 이름을 Changing Place라고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의 개념,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사회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의 모델을 바꾸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들 중에서 화장실 캠페인을 가장 힘있게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 화장실에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없애고 싶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구체적이고 할 수 있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화장실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고, 또 그리고 이것 자체가 상위 중심적이고 비장애 중심적이고 성별 이분법적인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중심과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큰 저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집중을 해서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공간 그리고 사회를 만드는 것의 핵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뭐 위기 상황이나 시급성 이런 걸 논할 때 굉장히 지금 보여지는 목숨의 위험함이나 굉장히 막 절박한 상황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화장실 문제가 다른 위기에 처한 사람들보다 시급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줌권이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마렵다, 그리고 이거보다 급한 것은 없는 거죠. 그 생리적 현상을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급성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집 밖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문제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문화생활도 하지 못하고 체육활동도 하지 못하는, 나의 삶 전체의 범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사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문장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사적인 것, 가장 사적으로 보이는 화장실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누군가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누군가만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군가만 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정해놓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가 포함된 화장실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문화 자체를 정치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하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나의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생각하고 굉장히 폭넓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화장실을 갈 수 없다면 정말 내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진 건가? 내가 내 몸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로만 생각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다양성형보고서가 받은 자문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회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별도 나이도 뭐 학력 학벌도 다 빼고 뽑았는데 뽑힌 사람이 트랜스젠더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드린 자문이 일단 성중일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뽑힌 직원이 그 노동자에게 뭘 해주려고 한다기보다 그분이 입사하시기 전에 성소수자 인권교육, 트랜스젠더 인권교육을 해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라는 과정을 해야 된다. 그 자문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포함하는 공간, 누군가를 포함하는 일터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인식을 바꾸는 것과 이 구조, 이 공간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 연구소가 준비할 건데요. 한국다양성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플레이리스트 중에 하나가 모두를 위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오시면 화장실이 필요한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 저희 발제자들이 5명이 읽고 그 후에 발제를 하는 그 해외 번역 자료 4편이 있습니다. 이 번역 자료를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좋은 자료들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그 탭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이제 토론에 이어서 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모두를 위한 화장실 토론회의 자료집, 그리고 속기록, 그리고 풀 영상도 지금 저희가 공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풀 영상은 사실 음질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속기록을 함께 읽어주시면 더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는 현재 화장실의 모습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해외 사례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놨었습니다. 올해는 그 자료를 잘 열심히 읽으시고 해외 탐방까지 다녀온 팀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받아오신 해외 자료를 읽고 또 작년에 발제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 또 이어서 발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는 이제 논의들을 우리가 하고 싶어서 연이어 가는 토론회를 이 자리에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구조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는데도 남녀로 구분해 놓은, 여남으로 구분해 놓은 화장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효율성을 위해서 또 그리고 모두를 포함하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성별 구분이 없이 그리고 휠체어 이용인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2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래서 유학 중에 경험했던 것처럼 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 학교에 건물들이 많은데 모든 건물들마다 1층은 전부 다 이렇게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로 만들고, 그리고 2, 3층부터는 성별 구분이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방식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장애인 여성 화장실, 장애인 남성 화장실을 그대로 두고 가족 화장실이나 다목적 화장실이나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별개의 5번째 화장실을 큰 공간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나 휠체어 이용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큰 공간을 확보하는 별도의 화장실을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각 방,
밀폐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각 개인 1인 화장실을 이제 복도식으로 쭉 나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부산 해운대 더베 101이라는 건물과 현대카드 사업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두 곳이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부의 불편한 마음들이나 외부의 공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재 밖에는 여성이나 남성 표시를 붙여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게 해외 자료 여러분들 올려드릴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냥 화장실의 모습 자체만 바꿔서는 안 된다. 내부 사람들에게도 교육을 하고 이 필요성이 충분히 숙지가 돼야 된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모듈형 화장실로 쭉 바꿔서 독서실로 1인 화장실로 쭉 다 해놨는데 거기다 이제 내부의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여성 화장실이라고 막 이렇게 표지판을 바꿔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물만 바꿔서는 그 안에서 동의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구성물과 화장실 시설 자체를 바꾸는 논의와 함께 이런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담론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되겠고 저희 같은 단체에서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속 이런 영상을 공유하신다든지 좋은 자료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우리가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계속 돌이켜볼 수 있게 주변 사람들을 바꿔주는 역할들을 계속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독립적인 화장실 공간을 보시면 화장실 변기와 세면기까지 모두 이제 한 칸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또 이제 독립된 공간으로 하나를 따로 만드는 경우에는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로 들어가기 전에 밖에 큰 공간 하나짜리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얘기하기로는 3m 곱하기 3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시설물들과 그 체크리스트를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더 추가적으로 그런 체크리스트와 구성물에 대해서는 또 발표를 다시 할 계획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저희가 자료를 읽고 나온 그 체인징 플레이스라는 화장실의 구성 요소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최중도의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와상 장애인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침대, 이동형 침대나 이제 벽에 붙박이 침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침대에 사람을 눕히거나 또 거기 눕혔던 사람을 변기에 옮길 수 있게 이승형 리프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3 곱하기 4 면적 12제곱미터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는 장애인과 활동 보조인, 그러니까 가족이든 활동 지원사든 한 명이나 두 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면적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형 리프트가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이유는 한 명이 이 휠체어에 있는 사람을 이제 들었을 때 옷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혀주는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려주거나 옷을 갈아입혀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동시에 하려고 하면 활동 지원사가 허리가 다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걸 놓치게 되면 장애인이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명의 활동 보조인이 필요한 사람 그런 경우에도 이 이승형 리프트가 있으면 한 명의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CP 화장실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화장실 공간 활용도나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념들을 훨씬 더 넓힐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전에는 독립적인 공간을 보장하는 것, 사적으로 혼자 화장실을 쓰는 것에만 더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화장실에서는 화장실을 여럿이 쓸 수도 있구나, 여럿이 쓰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 개념이 화장실의 개념이 확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 필요한 사람을 제 생각 이상으로 포함시켜놨다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약을 투약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잠시 쉬거나 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호흡 장애나 공황 장애가 발생했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장로 장애인이 이제 장로 배변 주머니를 바꿔야 된다거나 영유아와 또는 노인 나의 부모님과 성별이 다른 가족들과 이용을 한다거나 그래서 성별이 다른 활동 지원사와 장애인이 이용을 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장실이 필요하고 여럿이 함께 쓰는 화장실 공간이 또 필요한 사람들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공간의 개념을 좀 확장시켜주는 것이 이 CP 화장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화장실의 거울의 기울기를
기울기 조정이 가능한 게 중요하냐 아니면 전신 거울로 만드는 게 좋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뭐 선택에 달린 문제겠지만 이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전신 거울로 한 모델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세면기의 높낮이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손 드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리에 민감하게 깜짝 놀랄 수 있는 장애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핸드 타월 디스펜서도 낮은 높이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모두 보조할 수 있게 변기 양쪽이 공간이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 손 지지대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침대와 이제 변기 사이를 가림막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이 가림막 커튼도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적도 설계도와 이런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한지 더 자세한 정보를 담아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CPU 화장실을 만드는 것들이 영국에서 또 유럽, 북유럽 국가들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CPU 화장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지도에서 내가 갈 오늘 목적지 중간에 화장실을 어디로 이 CPU 화장실을 어디에 들릴 수 있는지 검색하고 나의 이제 오늘 하루에 일정을 짤 수 있도록 이게 지도에 검색을 가능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회생활, 더 많은 취미라든지 또 이런 모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제도들과 시설들과 공간들과 이런 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모두가 포함되는 공간과 사회를 만들기를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이동형 트럭에다가 이런 CPU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서 트럭으로 이동형 CPU 화장실까지 제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은데요. 좀 저희 하나 이걸 해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래서 누구도 소외당하고 배제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내가 화장실 사인만 보더라도 나도 갈 수 있어. 나도 이용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이 공간은 나를 환대하는 거야. 내가 환영받는 거야 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학교에서, 내가 속한 일터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다 그런 환대받고 환영받고 내가 포함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들 그리고 법과 제도의 역할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해야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해진다는 것을 이 코로나 시국에 점점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제와 분리로는 저는 더 모두가 행복해지고 안전해지는 사회로 갈 수 없다는 확신이 점점 더 모든 사람들에게 들고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나 성중일 화장실이 여성의 공간을 트랜스젠더들이나 남성들을 침범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여성의 삶이나 공간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통계로 보거나 수치로 보자면 남성이죠.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이 안전해지려면 남성과 평등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분리함으로써 나의 그 시스젠더의 특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이 없는, 성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남성과 평등해지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성소수자와 평등해지지 않는다거나 그들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여성의 공간이나 안전이 절대 확보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또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청도 대남병원이나 이태원 이제 클럽 상황에서도 어떤 특정 공간에만 장애인들이 모여 있어야 되거나 성소수자들이 모여 있어야 되면 그들의 인권도 좋지 않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설이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마을에서 사회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성소수자들도 내 주변에, 내 공간에, 내 집에, 내 학교에, 내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장애인들과 성소수자들과 여성들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을 함께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분리하고 배제하고 이런 위험이라는 담론으로 계속 나가면은 결국에 나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를 꼭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여성 화장실에 QR코드 찍고 들어오겠다고 한 거 보셨죠? 생물학적 여성으로, 지정성별 여성으로, 그 내가 주민등록번호의 여성으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화장실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더 확고히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에게도 절대 좋지 않죠. 막 급해 죽겠는데 막 QR코드 꺼내가지고 그 절대 여성에게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분리하고 배제하자, 계속 나누자라는 것은 절대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담론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라는 뜻이 뭐냐라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리고 존엄한 상태로 함께 지내는 모습이 모두가 포함되는 그런 공간, 모두가 포함되는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와 그리고 우리 연구소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사회를 동등하게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과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함께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